자, 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모델링 할 텐데, 그때도 많이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늦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맥스가 잘 설치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질문을 하시고요. 사실 몇 번 설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만 약간 어렵지, 나중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딱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천히 따라 하시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예, 수업을 빠르게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큰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하세요. 천천히. 예, 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게 있으면은 카톡이나 밴드로 계속 질문하는 친구 있는데 뭐 언제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모르는 게 막히면은 특히 맥스가 어려워서 그다음부터 하기 싫은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천히 물어보십시오. 천천히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딱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예, 그러나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우리 그 집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델링이 굉장히 쉽습니다. 요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얘 박스 얘도 박스 뒤에 것도 다 보통 박스죠. 요거는 실린더 모양이 되겠고요. 요건 실린더 모양 나머지 건 박스 요거는 토로스 모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능을 뭐 배우는 건 거의 없어요. 기능을 배우는 건 거의 없고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자, 요거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큰 거부터 하나씩 할게요. 큰 거는 맨 먼저 요거 앞에는 요거 연료통 같은 거 있죠? 연통. 아무래도 요 통이 기계 그 엔진 부분이 되는 요 통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요 박스 부위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요걸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먼저 갖다 놓으시고요. 박스를 드래그해 놓을게요. 그래서 드래그해 놓으시는데 자 F4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 같이 보이니까 항상 박스 키시고 F4번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수정 탭으로 가셔서 일단은 위가 이렇게 둥글게 나와야 되죠. 둥글게 나오는 거는 여기 부분이요.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기능은 따로 없어요. 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점을 당겨서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모아주거나 하는 거였죠. 예, 둥글게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대부분 다 점 당겨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니라 어디 선이냐면 여기도 아니죠.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선을 해서 요 선 두 개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올려준 다음에 점들을 이렇게 모아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위가 둥근 모양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선 이렇게 됐다면 한번 해보죠. 이제 얘를 수정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convert to에 convert to editable poly를 누르시면 이제 얘를 점선면 수정할 수 있는 거 이제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예, 점선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나오고요. 화면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저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점들이. 그러니까 여기 자,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W죠? 무브 툴 선택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점도 위로 올려줄게요. 자, 위로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위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자, 얘네 점들을 가운데로 몰아야겠죠. 그러면은 얘 따로 이렇게 얘 따로 얘 따로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 스케일 툴 피면 점 모으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R을 눌러서 스케일 툴로 이렇게 모아주고요. 또 R을 눌러서 여기 할 때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그럼 찌그러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X축이 노란색이 됐을 때
X축이 노란색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위에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도 이렇게 조절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둥근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둥글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점을 이동할 때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요 모양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또 박스가 있게 되겠죠. 저거 여기 뭐죠? 요걸 앞에 번호판 있는 거 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여기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박스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하이 세그먼트 그 전 거 따라간다 그랬죠. 얘를 이렇게 줄여서 박스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박스 하나 갖다 놨고요. 걔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 맞는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죠? 요거까지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또 튀어나오게 할 필요 없이요. Shift 키 눌러서 한 번 더 복사해 줄게요. 자, Shift 키 누른 다음에 복사하시고 얘를 스케일 툴로 이렇게 늘려놔주면 네.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저것도 된 거죠. 요거 번호판도 됐죠. 그러면 얘도 만약에 컨버트 폴리 한다 하시면 자, 여기 있는 점들 요 앞에 있는 점들만 선택해서 앞에 있는 점들만 이렇게 스케일 툴로 봤을 때 이렇게 느려주면 이 모양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얘랑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얘랑 그냥 박스 복사하고 박스 복사하고 박스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겹쳐 놓기만 하셔도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아까처럼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큰 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건데 큰 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할게 뒤에 사람이 탈 곳 여기 돼야 되겠네요. 그죠? 사람이 탈 곳을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다시 할게요. 이왕이면은 탑뷰에서 보는 게 낫겠죠? 저의 앞에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서 박스를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네.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이렇게 크게 모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스케일 툴 WER이라고 그랬죠? W 이동, E 회전, R 확대 축소. 그죠? 자, 얘는 먼저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보면 이 박스죠.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일단 구멍을 뚫어야겠죠. 두께를 주고 인셋 두께 주고 익스트루드 안으로 넣어주고 우리 두께 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구멍 뚫는 거. 집에 구멍 뚫는 거 배웠잖아요. 앞에 입구.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셋으로 두께 주고 익스트루드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와 여기에 선이나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2번 정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점을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꺾이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나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 이게 충분히 나와요. 지금은 다 설명해 주지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수정하겠다 하시면 Convert to에 Convert to Editable Poly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박스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맨 먼저 구멍을 뚫어 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클릭 3개를 클릭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3개를 클릭하시고 자, 인셋이 두께 주는 거죠. 인셋으로 먼저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두께가 나옵니다. 그죠?
인셋으로 하면 두께가 나와요. 여기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요거 많이 쓴다 그랬죠? 익스트루드 내리시면, 네, 여기까지 내렸죠? 요거 같이 하면 보고 있어요, 저는. 혹은 한 번 한 다음에 익스트를 꺼주시고, 무브 툴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구멍이 뻥 뚫린 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점을 선택하시고,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들어간 다음에 걔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네, 별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내린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해하셨죠? 다시 얘네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탈 만한 공간을 또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또 위가 박스가 하나 올라왔죠?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박스를 하나 들어가셔서 탑뷰에서 위를 좀 올려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 선을 또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하나가 또 만들어졌죠?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창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큰 형태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거는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이동하시고, 그죠? 자, Shift 키 누른 다음에 이동하시고, 얘는 카피로 할게요. 복사한 거니까. 그리고 크기를 줄이시고, 그리고 얘는 각도 조절하는 거라고 그랬죠? 얘하고 회전하면 각도가 5도 각도로 늘어난다 그랬죠? 얘를 한 다음에 예,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해주면 요거까지 됐네요. 예, 물론 요거 나머지 거 다 만들어주겠지만 큰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만 나와도 큰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예, 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박스를 또 하나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박스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 놓겠습니다. 네. 얘는 어디냐면 요 옆에 엔진 부분 들어가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큰 모양 요 부분이 되겠고요. 걔도 옆에 보시니까 하나 둘 선이 나눠져 있네요. 엣지가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스케일로 좀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얘도 컨버터 폴리한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작아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스케일로 이렇게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얘네가 뒤로 좀 이동하고요. 요 점들도 뒤로 좀 이동하고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너무 빨리 모델링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모델링 하시다 보면 원하시는 형태가 천천히 나오게 될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델링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모델링 한 거는 이 반대편으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한쪽만 모델링 하시면 돼요. 한쪽만 모델링 하시면 되고, 모델링 할 때 순서는 본인이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덩치 있는 거부터 모델링 먼저 하시고요. 큰 덩치 있는 거부터 모델링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들 모델링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자신 있는 거 먼저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 있는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나중에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형태가 나왔죠? 조금 형태가 나왔으면, 자, 이제 요 바퀴를 먼저 갖다 놓을게요. 자, 요 바퀴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실린더 모양입니다. 실린더, 그죠? 실린더 모양이고, 자, 실린더가 옆으로 누워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화면에서 실린더를 드래그할게요. 여기서 실린더를 이렇게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주면, 자, 이동 툴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실린더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죠? 이 실린더는 여기는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쟤랑 똑같이 보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바퀴 모양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자, 요 모양까지 이렇게 만드셨다면 얘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요 모양대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를 컨버트 폴리 하시고요. 컨버트 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을 여기서부터는 잘 보십시오. 요 모양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 모양.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기능을 알고 있어요. 자,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에디트 폴리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끄세요. 그 에디트 폴리 가보시면 여기 인셋하고 익스트루더 한 거 있죠? 아까 여기서 한 거 할 때 걔랑 똑같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인셋을 먼저 볼게요. 요 면을 선택, 인셋으로 이렇게 두께를 주고요. 네, 이렇게 두께를 줬죠. 그 다음 안으로 살짝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볼게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익스트루드를 끄시고 이제 스케일 툴로 얘를 좀 모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인셋으로 두께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인셋 한번 끄고 한번 볼게요. 여기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인셋하고 익스트루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인셋하고 익스트루드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요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처음엔 잘 안되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인셋은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고 두께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거나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익스트루드고 요거 두 개만 하시면 웬만한 모델링 제가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인셋하고 익스트루드를 조금 익숙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그 모양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한 거를 이제 오른쪽에도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타이어 하나 더 복사. 타이어만 갖다 놔도 확실히 뭔가 더 자동차 같죠? 그리고 또 얘도 Shift 키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 툴로 R이죠? 완전 E죠? 회전 툴로 90도 하셔서 이동. 여기서 잘 안되는 분은 여기서 하셔도 된다. 프론트랑 레프트. 그래서 앞에 보이게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퀴를 요거까지 됐네요. 그러니까 복사하시는 거 하나 만들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맥스나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사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을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반대편은 나중에 복사해 줄 겁니다. 반대편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에 복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지금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 요 정도만 만들어도 한 반은 나왔어요. 반. 큰 형태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진 않죠. 처음에는 이게 와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보시다 보면 별거 없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모델링이 익숙해지면 지금만 포기 안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대부분도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캐릭터 만드는 방법도 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캐릭터 만드는 방법도 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조절해 줄게요, 전. 자, 여기까지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 흙바지가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흙바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저 흙바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탑뷰에서 박스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흙바지니까 박스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어요. 자, 박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박스를 위로 좀 올려 볼게요.
그리고 스케일 툴로 이렇게. 가끔 요거 교수님 저처럼 이렇게 스케일 툴 한쪽이 있는데 다른 쪽이 늘어나죠. 그건 스케일이 요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꾹 눌러서 꼭 다른 걸 하셔야 된다. 아셨죠? 제가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요 세 번째 거 요거 사용하면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R을 여러 번 누르다 보면 세 번째 게 되는데, 자 볼게요. R 눌러볼게요. 세 번째 게 R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괜찮은데 세 번째 건 사용하지 제가 말라 그랬죠? 그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해서 스케일 툴로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얘를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박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를 좀 내려줘야겠네요. 얘를 내려주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꺾인 모양이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흙바지에 꺾인 모양이 하나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스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꺾이고 한 번 더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한 번 더 꺾여야 된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다 보니까 여기 선이 더 필요해요. 그죠? 점이나 선이 더 필요합니다. 요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오늘 기능 하나 배울게요. 이거 자주 쓰이는 기능이에요.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는 다시 박스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 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선을 선택하시고, 점을 추가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선을 추가하는 게 점을 추가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에 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를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F3번 눌러봤을 때 다시 한번 F3번 눌러봤을 때 여기에 선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그쪽을 드래그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선들이 선택이 됐죠. 되셨나요? 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커넥트라고 있어요. 커넥트. 이건 정말 자주 씁니다. 커넥트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선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선 보이시죠? 드래그하고 선택하신 다음에 컨넥터 하면 이렇게 선이 추가가 됩니다. 선이 추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점이 추가가 됐다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하시거나, 다시 볼게요. 점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또 여기 점을 또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각진 모양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밑으로.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선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커넥트는 제일 많이 씁니다, 모델링 하는 데서. 내가 여기에 선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 그 가로선들을, 수직선들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커넥트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이동하시면, 자, 이렇게 타이어, 흙바지 같은 것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타이어 흙바지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F3번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커넥트만 잘 아셔도 웬만한 모델링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넥트는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항상 점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면을 잡고 인셋하고 익스트루드 썼잖아요. 그죠? 커넥트는 항상 선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해야지만 커넥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아셨죠? 면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커넥트가 안 나와요. 말 그대로 익스트루드 인셋도 면을 선택해야지만 익스트루드하고 인셋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인셋 익스트루드는, 자, 그 구멍 뚫기 전에 두께 주는 거, 그 다음에 구멍을 뚫거나 하는 거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선 선택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커넥트 해주면 이렇게 선이 생긴다라는 거. 요거만, 우리 배운 것만 응용하셔도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거만 잘 응용하셔도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 커넥트 배운 거 앞으로 자주 쓸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흙바지까지 만들어 줬고요. 점점 자동차의 형태를 띠게 되네요. 반대편 빼고요. 자, 얘도 조금 더 축소 앞으로 좀 더 이동해야 되겠네, 그죠? 얘도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큰 거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요거 조그만 거 자지장거로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그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잠깐 박스로 하면 되겠죠? 박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을 빼고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박스로 사람이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 끝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끝이 이렇게 모서리가 부드럽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모서리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각진 거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이렇게 선을 추가해서 각진 걸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선을 추가해서 자,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여기 선을 추가해서 해도 되지만 또 기능 하나 배울게요. 자, 뭐가 있냐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 커넥터 했잖아요. 커넥트랑 또 자주 쓰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챔퍼라는 툴입니다. 커넥트와 같이 자주 쓰는 기능이 여기 있는 챔퍼라는 기능이에요. 챔퍼라는 기능은 아주 되게 재밌는 툴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요 끝부분 있죠? 요 선을 챔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선 하나가 두 개가. 다시 한번 화면 돌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그 끝부분이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챔퍼는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줄 때 챔퍼를 사용하면 돼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끝이 부드러운 조금 더 아까보다 각진 요 등받이가 됐죠? 그럼 얘를 또 Shift 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회전해 줄게요. 그 중심축 바꾸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울게요. 한 번에 배우면 헷갈리시니까 중심축 바꾸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의자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죠? 자, 얘를 복사해야겠죠?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시프트 누르고 또 복사 하면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졌네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점점 더 차 모양이, 트럭 모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요거 만들어 볼게요. 요거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쉬울 수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요거 핸들 부분이에요. 핸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면 여기서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핸들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실린더가 되겠고요. 실린더, 그 다음에 얘는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요거는 토러스로 만들면 되겠네요. 토러스로. 그래서 요런 거 모델링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45도로 모델링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렇게 모델링 하지도 않고요. 45도로 모델링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일직선에서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링 한 거 전체를 잡고 45도를 회전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할 때 이렇게 45도로 모델링 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다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전체 잡고 회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무슨 말이었냐면 아까 이 토러스로 먼저 이걸 만들게요. 토러스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게요. 토러스는 도넛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토러스로 이렇게 만들면 자, 요거 핸들 모양이 요거 이렇게 만들어졌겠네요. 그죠? 도넛, 토러스 도넛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탑뷰에서 또 볼게요. 탑뷰 T 눌러서 해도 되고 혹은 여기서 탑뷰에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T
탑뷰, P, 퍼스펙티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프론트, F 이렇게. 네, 여기 화면을 해도 되지만 제가 단축키로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키 누르면 탑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중심축이 여기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실린더로 여기서 드래그한 다음에 이렇게 쭉 늘려줄게요. 그러면 다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죠? 요걸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두껍네요. 스케일 툴로 다시 작게 요 부분만 이렇게 늘려줄게요. 네.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 핸들이 너무 얇다. 그죠? 그러면 요거 핸들 선택하고요. 다시 수정 가신 다음에 여기 원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요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실린더도 스케일 툴로 해도 되지만 아직 저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레디어스 값 이렇게 조절하시면 두께 같은 것도 조절해요. 컨버트 폴리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도형의 두께나 그런 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얘보다 얘가 좀 더 크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자, Shift 키 눌러서 복사해 주고요. 스케일을 약간 크게 해준 다음에 예. 스케일을 크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모양이 하나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핸들 요걸 잡아야겠네요. 요거 핸들도 스피어로 해도 되고요. 실린더로 해도 되고 혹은 박스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요걸 해볼까요? 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할게요. 자, 80도, 90도 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놓으면 얘 하나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하나, 둘, 세 번 복사해 주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Shift 키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복사하는데 몇 도가 돼야 될까요? 120도. 왜냐면 360도 곱하기 3개잖아요. 3. 그러니까 120도가 된다. 다시 한번 얘도 이렇게 120도 하면 네, 이렇게 3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죠? 예, 요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45도에서 모델링 한다 생각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쉽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는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룹 해 놓겠습니다. 여기 그룹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OK 눌러 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돼요. 하나 선택하면 Shift 키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언그룹 하면 그룹이 풀리기가 이렇게. 그죠? 다시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갖다 놓으시고 얘를 이제 잡고 회전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잡고 회전할게요. 이렇게 하고 갖다가 놓을게요. 네, 뭐 저희 삐져나온 걸 뭐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핸들을 여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겠네요. 예, 그죠? 이렇게 핸들을 갖다 이거 45도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처럼 다른 데서 모델링해서 갖고 오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한 번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데서 모델링해서 갖고 오시면 조금 더 쉽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큰 모양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아까 말한 이제 요 부분을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요 부분은 토러스로 만들겠습니다. 토러스로 드래그한 다음에 얘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요거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얘도 두께는 이렇게 더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라운드, 요거 두께 하시고, 교수님 저는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삐져나오는데요. 그러면 컨버트 폴리 한 다음에 여기 삐져나오는 부분 있죠. 면을 선택하시고 여기 삐져나오는 부분을 델리트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선택하고 삐져나오는 부분을 델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자, 요 모양이 이렇게 반쪽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아마 여기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죠? 자, Shift 키 누른 다음에 이동할게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작게 하시고 저거보단 약간 커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스케일 툴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 끝에 모양 됐고요. 요거 다 복사죠? 하나, Shift 키도 눌러서 둘, 또 Shift 키 눌러서 셋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또 Shift 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회전해 줄게요. 90도로 회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이렇게 늘려도 되겠죠. 그러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탑뷰에서 보셔야 됩니다. Z키 딱 눌러서 네, 이렇게 됐죠. 그럼 걔를 또 Shift 키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네,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죠? 네.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끝이. 그죠? 그래서 실린더도 갖다 놓을게요. 실린더도 갖다 놓는데 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옆에 레프트 뷰에서 볼까요? 얘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게. 예. 그럼 여기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왔다면 네,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럼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맞는 건가?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해서 크게 해서 이 끝부분 이렇게 마감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하고 또 Shift 키 눌러서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요. 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쁘죠?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창은 이렇게 본인이 편하게 이렇게 자꾸 늘려주셔도 됩니다. 자, 거의 다 완성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운될 수 있어서 세이브 해주해서 자동차로 저장할게요.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 끝부분에 여기 너무 각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각졌습니다. 그죠? 여기는 한 번 더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끝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랑 똑같은데 얘 끝부분이 각진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선을 나눠주는 게 뭐였냐면 우리 챔퍼 있었죠. 그러니까 얘 선택하고 선 선택한 다음에 우리 챔퍼라고 있었습니다. 챔퍼. 그죠? 챔퍼가 뭐예요?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죠? 얘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가 부드러워지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선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부드러워지겠네요. 그죠? 네,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거. 챔퍼 잘 사용하면 좋다라는 게 이렇게 끝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번 부드럽게 해볼까요? 여기도 드래그, 이 안쪽도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진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능해요.
저쪽은 안 보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네, 캠퍼라는 기능이 잘 활용하면 너무 재미있는 게 이렇게 각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 여기서 이 막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건 조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스탠다드라는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하이 퀄리티라고 있어요. 하이 퀄리티로 하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죠? 아까 여기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컴퓨터 사양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나중에 우리 조명도 배우고 카메라 설치도 배울 거예요. 이펙트도 배우고요. 여기 스탠다드라는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바꾸시면 아까랑 틀리게 조명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림자도 그렇고 잘 나오죠? 예,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그 전체적인 조명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이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조금 더 또 빼먹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있죠? 여기 박스로 돼 있는 요 삼각형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어. 박스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를 올려 볼게요. 여기서 만들고 위치. 자, W 눌러서 가끔 한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글로 안 될 때는 저와 같이 저기 한글로 바꾸신 다음에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좀 올려줄게요. 네. 그러면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올리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돼 있고 지금 요거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만 먼저 만든 다음에 복사하면 되겠죠? 자, 컨버트 폴리 하시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로 갈수록 조금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위에.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좀 내려가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요거 누르는 거 있죠, 이거. 얘 선택한 다음에 Z 누르면 그걸 중심으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모델링 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고 Z키 딱 누르시면 선택한 거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모델링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여기 한번 이렇게 복사해 주고요. 총 4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더 Shift 키 눌러서 여기도 하나 더 복사해 줄게요. 얘는 얘보다 좀 내려와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4개에 여기 앞부분에 요 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죠? 항상 이 카메라 돌릴 때 여러분 잘 안되는 거 익숙치 않은 분이고 연습하세요. 중간 마우스 확대 축소, 중간 마우스 꾹 누르면 이동, Alt키 누르고 중간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회전. 요거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화면 이동하고 그러는데 훨씬 더 작업이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고요. 진행됐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뒤에도 복사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한 거 어차피 복사합시다. 복사해서, 요 밑에 이렇게 되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안 보이는 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보이는 데까지만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요 뒤에 것까지도 어느 정도 모델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또 빼먹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자세히 보니까 거의 다 끝났는데, 요 부분이 안 됐습니다. 요 부분. 얘는 이제, 우리 앞에 그 헤드라이트 부분이죠? 헤드라이트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도 알 수 있어요. 자, 실린더 하나 선택하시고요. 실린더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실린더 죄송합니다. 실린더보다 콘이 더 재밌겠네요. 왜냐면 끝부분이 약간 삼각형이 조그맣게 되냐 꽃갈콘처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전해 보면 80도, 90도 보통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고 얘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 구멍이 뚫려 있고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Shift 키 눌러서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복사했죠? 예, 그런 다음에 얘 여기서 얘 덩어리에서 볼게요. 얘 덩어리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얘를 빼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겠죠. 얘에서 얘를 빼면 구멍이 뚫리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이 도형만 갖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거 재밌는 기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스피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죠? 박스하고 스피어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항상 여기 스탠다드 파라미티브즈라는 것만 하셨는데 스탠다드 파라미티브즈만 하셨는데 여기서 이 스탠다드 파라미티브를 누르시면 여기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 찾으셨어요?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여기 불린이라고 있어요. 불린 컴파운드. 원래는 요거 스탠다드로 돼야 박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얘를 컴파운드 오브젝트라고 하면 여기 불린이라고 있습니다. 불린 찾으셨나요? 자, 이 불린을 누르시고요. 불린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 선택하고 불린을 하는 겁니다. 하나 선택하고 불린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add append라고 있는데 add append로 두 번째 거 오브젝트 얘 있죠? 얘를 활성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됐죠. 두 개가. 무슨 말이냐? 어니언은 그림으로 보세요. 어니언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 그리고 서브트랙트는 여기 얘에서 얘를 뺀 거. 이제 그림 보면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인설트는 인설트는 중간에 겹치는 부분. 그리고 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데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얘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예전으로 돌아갈게요. 혹은 얘 불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약간 뭐가 틀렸냐면 되기는 되는데 모양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얘를 누르고 분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얘를 누르고 분리를 눌렀어야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래서 얘 누르시고 다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분리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할게요. 아니 어펜드로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얘 서브트랙트 하면 이렇게 여기서 반대편을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잘하면은 여러분 모델링 할 수 있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빼기 덧셈 뺄셈만 알면 돼요. 두 개를 합치는 게 이거, 혹은 하나 지우는 거 이거. 교집합만 남는 게 요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하셨죠?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지우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얘를 빼줘야 되겠죠? 큰 얘 덩치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분린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add operand를 하시고 두 번째 걸 클릭하시고요.
유니언이 아니라 여기 서브트랙트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거를 쉽게 이렇게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기능이죠. 복잡한 모형이라도 덧셈 뺄셈만 잘 하셔도 요거 여기 불린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 자주 씁니다. 아까 여기 스탠다드에서 얘 누르면 나오는데 요건 아마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를 복사해 준 거는 왜 그러냐면 저거 한 거에서 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 더. 네. 하다 보면 앞에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그죠? 왜냐면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 더 복사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미리 하나 더 복사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거를. 그러면 아까처럼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 필요 없이 미리 복사해 두면은 작업이 조금 더 쉽겠네요. 자, 이제 한쪽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죠? 한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한쪽을 선택할게요. 왜냐면 반대편 이제 복사해야 되잖아요. 얘, 컨트롤 키 눌러서 얘, 그리고 얘를 복사할게요. 그럼 이제 반대편이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방법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미러 복사라고 있습니다. 미러 복사 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그죠?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Z축이냐 Y축이냐에 따라 틀려요. 그죠? Z축이냐 이렇게 따라 위아래가 바뀌는 거고 지금은 Y축이 맞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복사하는 거잖아요. 콜론이 아니라 복사하는 거면 카피를 누르시면 OK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하나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걔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얘는 그룹 해 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에 반대편도 이렇게 쉽게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Alt W 눌러보면 그리고 요거 지우는 방법은 자, 프론트 화면에서 좀 올릴게요. 요게 지면이라고 치고요. 네. 그리고 그리드 G 누른 다음에 그리드 없애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멋진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빠진 거 없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또 금방 또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여러분 뭐 피규어 만들듯이 자동차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각지고 하는 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다 해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별거 없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하시다 보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다 박스로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이게 오브젝트들이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하신 다음에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네.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기 싫으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스무싱이라는 건데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스무싱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포토샵으로 따지면 안티알리아싱인데 잘 볼게요. 예,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선택할게요. 한 다음에 요 아무 번호나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각진 부분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게임에서의 그런 부드러운 거거든요. 게임에서 이렇게 각져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 번호 상관없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요. 혹은 얘랑 차이 보세요. 약간은 얘가 1번이었잖아요. 얘 1번 끄고 2번으로 넣으시면 여기랑 이렇게 각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져 보이게. 예. 기능이 재밌죠? 예. 얘랑 차이 나죠? 보시면 딱. 예. 포토샵으로 따지면 이렇게
끝을 부드럽게 보이는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아무 번호나 하나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보인다라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얘랑 두 개 차이 보시면 알 거예요. 확실히 부드럽죠? 그럼 다시 복사하죠. 뭐 이렇게. 네. 갖다 놓으시면 안티 알리아싱 때문에 조금 더 이쁜 모양의 자동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하이 폴리곤이 아니라 로우 폴리곤이라고 폴리곤을 좀 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에 사용하는 그런 오브젝트나 만드는 거는 지금처럼 폴리곤을 작게 사용하고요. 여기 이제 이게 각도잖아요. 이게 각,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실린더 열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더 부드러우려면 아까 실린더를 했을 때 이거 사이드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그죠? 네. 더 폴리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런 각진 게 더 안 보이겠죠. 두 개가 차이 보시면, 그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로우 폴리곤으로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얘는 실제로 여러분 게임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로우 폴리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폴리곤이 많으면 그게 데이터예요. 렌더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런 폴리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상관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은 실시간이 아니라 렌더링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다 만들어줘야 돼요. 대신 폴리곤을 좀 작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카메라 설정되는 그 방향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렌더링해서 폴리곤을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제작 방식이 약간씩 틀린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애니메이션 방식하고 게임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죠?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거랑 상관없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폴리곤 개수와 상관없이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그 갭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애니메이션하고 게임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2학년 때 졸업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회사도 갈 수 있고 게임 회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모델링이 잘 안 되겠지만 몇 번만 따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시고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 이제 매핑 이런 거 이렇게 텍스트 칠하는 거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포토샵과 이제 서브스탠스라는 걸 배울 텐데 그거는 급하게 안 배울 거예요. 우리가 2학기 되면은 그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포토샵으로 이제 서브스탠스라고 따로 있어요. 3D 칠하는 게 포토샵도 칠하지만 걔로 이제 여기 3D 상태에서 채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거든요. 이렇게 바퀴 이렇게 로테이션이나 그런 거. 그래서 얘 애니메이션까지 주면 실제로 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하는 이펙트 같은 거, 연기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D는 장점은 단점은 만드는 데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장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복사하기가 쉽고 일단 뭐 타이어 만들 때 이거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하나 잘 만들었으면 예전에 만든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핸들도 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만든 게 있으면 그거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 만들기 어렵지만 두 번째 만들 때는 얘 복사하셔서 또 다른 형태의 자동차도 충분히 뭐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한 게 3D 상태는 여러 개로 복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얘는 지금 배경만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캐릭터도 하실 거거든요. 그럼 캐릭터도 해보면 처음 만들 때가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잘 안 만들어지는데 캐릭터도 똑같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뭐 나이대 순으로 몇 개만 만들어놔도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만들 때는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만 익숙해지시면 아까 말했듯이 그,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거 스샷 해서 우리 밴드에 올리면 되겠죠? 예, 스샷은 우리 캡처 도구로 하겠습니다. 스샷은 자 캡처 도구로 하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그림자도 들어가죠. 이게 조명, 우리 조명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캡처 도구로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png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png 파일로 저장하셔서 jpg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밴드에 올리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약간 너무 처음에 그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수업을 굉장히 빨리 저기 나가진 않을 겁니다. 천천히 나갈 생각이거든요. 네. 천천히 그 다른 친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수업을 되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가도 충분해서 예제는 여러분 요청사항도 있어서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한 10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가긴 그러니까는 뭐 영상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배우는 거 있죠? 우리 아까 예전에도 한번 저기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네이버 카페가 있다고 그랬죠? 네이버 카페에 유한대학교 애니메이션 카페 여기는 가입을 하십시오. 네, 여기 카페 가입하기 꼭 카페 하시면 여기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든 거를 게임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 엔진 나중에 유니티라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요. 그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볼게요. 게임 엔진 유니티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시면 네. 그래서 요 유니티라는 엔진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게임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게임에서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운송 우리 3D 프린터기나 뭐 VR, AR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거기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툴인데, 얘도 무료입니다. 요거랑 유니티랑 쌍대 산맥이 요즘 언리얼로 만든 거거든요. 예. 언리얼로 보시면, 그거는 최근에 보셨어요? 검색 한번 해보면, 언리얼 5 검색해보면, 와, 이거는 최근에 공개된 건데 엑스박스용으로 이제 언리얼에서 만든 잠깐 감상하시죠. Hello, I'm Brian Karras, Technical Deconstruct. 네, 왜냐하면 게임의 퀄리티가 이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보이세요? 이게 다 폴리곤 우리가 이게 다 폴리곤이거든요. 이게 다 점 땡겨서 만든 거예요. 이게 폴리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각진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폴리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돌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모델링 실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현재 게임 화면이에요. 얘네가 설명하듯이 게임 화면입니다. 그래서 얘네 보시면 아까 우리 점과 점이 만나서 면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 다 폴리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옛날에는 이러면은 게임이 안 돌아가거나 렉이 생기거나 느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 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죠? 네,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이게. 아우 징그럽죠? 이게 미친듯이 폴리곤 들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 각져 보이는 게 다 없을 정도면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실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그 5 이제 나올 거 이제 저기 엑스박스 5에 나올 거 그것처럼 실제 이제 사실처럼 게임하고 영화하고 애니메이션 경계선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도 실시간으로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옛날에는 여러분 컴퓨터로 안 돌아갔는데 이제 요즘은 게임 엔진이나 언리얼 엔진에서 보시면 이 폴리곤 처리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이런 것도 버벅대지 않고 그 여러분 컴퓨터에서나 혹은 게임기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 4일 전인가 인터넷에 나온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영화같이 찍는구나. 실질적으로 이 언리얼이라는 엔진이나 그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은 그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한대요. 그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거라든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가 이렇게까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게임 엔진은 그런 처리 능력이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은 용량이라도 하이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엔진을 게임 엔진이나 그런 거를 실제로 영화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한다고. 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물리 엔진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있는데 네. 와, 그거를 게임하고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에 접목을 하면 앞으로 이 퀄리티는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 때는 이런 돌 만들 때는 쉽지 않잖아요. 저거는 실제로 우리 3D 스캐너기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일일이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찍듯이 하면 3D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거를 게임에 접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같죠. 실제로 있는 돌을 캡처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움직임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우리 여러분 모션 캡처라고 들어봤죠? 모션 캡처. 그러니까 여기 몸에다 센서를 실제로 사람에게 입혀서 그거를 이 캐릭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배경을 캡처해서 만들고 실제로 있는 사람을 캡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 거를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조명이 되겠고요. 아까 이렇게 반짝해서 펑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 이펙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펙터만 또 따로 잡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펙터만 따로 잡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저거 움직이는 거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옛날에는 저런 움직임 저런 것도 가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AI가 너무 좋아져서 저런 움직임이나 저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을 미친다 그래요. 연관성을 미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퀄리티가 뭐 말도 안 되네요. No baking, normal map. normal map 사용하지 않고 하이 퀄리티로 작업했다는 겁니다. 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옛날로 따지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들은 똑같은 거 게임에서는 이게 복사하잖아요. 우리 아까 Shift 키 누르고 복사하지. 복사하면은 용량이 2배가 아니라 게임에서는 최적화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버벅대지 않고 게임 플레이나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엑스박스나 그 게임기 사고 싶더라고요, 나도. 아마 PC용으로 나올 거예요. PC용으로 나와도 그래픽 카드만 여러분 좋다면 이 정도 퀄리티가 이제 가능하게 될 거예요. So with Nanite, you have limitless geometry, and with Lumen, you have fully dynamic lighting and global illumination, all running on a PlayStation 5. 이 방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GI라는 거는요, 그림자의 이렇게 난반사 효과, 실사 같은 조명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앞으로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구분이 없어져요. 여러분도 And this doesn't need to be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여러분은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Portal is open. Don't fail me now. 이게 완전 영화 같네요, 그냥. 요즘에는 진짜 하도 퀄리티가 좋아서 솔직히 이게 게임인지 영화인지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여러분 이거 그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게? It's time to see what's next.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된 거예요. 이건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유니티라는 엔진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이 두 가지 아마 간단하게 우리 이제 2학년 때 되면 배우게 될 거예요. 혹은 1학년 2학기 때 또 천천히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잘 안 되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 사람이 어딜 보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테스트 그런 거 설명이니까 나중에 이런 데 또 쳐보시면 또 언리얼이나 이렇게 이런 게 모션 캡처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캡처 같은 네,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하고 얘는 뭐냐면 이거 익숙하죠. 아이폰이죠, 아이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을 이게 페이셜 캡처를 보기 위한 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한데 페이셜 캡처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것들, 그다음에 표정, 네, 심지어 목소리까지 다 표정을 다 잡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 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사실 만들어내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저거죠. 아까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뭐가 되냐면 한 걸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냥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션 캡처 슈트의 움직임, 그다음에 페이셜의 움직임, 그다음에 목소리를 녹화해야 되잖아요. 그 녹화한 거를 언리얼 엔진에서 그대로 또 플레이할 수 있어야지 언리얼 엔진에 있는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테이크 레코더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이크 레코더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페이스 AR 샘플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신기하죠. 녹화 버튼을 누르고 네, 이런 게 이번 시즌에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맞춰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위해서 엔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이 움직이고 파이널 이렇게 렌더링된 화면이 정말 그 어디서 촬영한 것처럼 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리얼 엔진과는 엔디스플레이 같은 기능을 써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인카메라 VFX의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 바로 이런 사실 이런 반사되는 것들이 필요할 때 이거를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처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직접 LED 스크린에 있는 게 카메라 화면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합성하는 거에 관한 거거든요. 아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언리얼 엔진을 받아서 언리얼 엔진으로 된 걸 합성하는 실제 거기서는 이렇게 배경과 합성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쓰리레터럴이랑 작년 이제 얼마 전에 그리고 이 언리얼 엔진이나 그 유니티 엔진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는 언리얼 온라인 러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입니다, 무료. 멋진 시도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멀티유저 에디팅 기능,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굉장히 자, 이렇게 신기한 거 많죠? 네. 정말 이제 최고 퀄리티가 캐릭터 렌더링을 캐릭터 설정 캐릭터를 보여주는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걸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할지도 생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 네, 앞으로도 이제 이 그다음에 VR 요게 발전을 하면서 요 인카메라 FX를 살 때도 물론 이제 VR 스카우팅이랑 멀티 유저 에디팅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그 공간을 보고 하는 것들을 물론 또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촬영할 때 필요한 이런 에셋들이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인 에셋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 저희, 이렇게 스캔해서 여기서 판다는 거죠. 퀵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썼는데요. 이제 퀵셀은 뭐냐면 이런 메가스캔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캔된 데이터, 재질이라던가 이런 메시지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퀵셀을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고 이제 뭐 좋은 소식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리얼 엔진을 쓰시는 분들은 이 퀵셀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리얼 엔진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에셋까지도 하하.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 언리얼은 이제 그 무료입니다, 무료. 이런 인카메라 VFX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실 그렇게 촬영을 LED로 스테이지로 하시고 네, 계시고 이게 약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게 시설이 뭐 기획서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들어갔어요. 간단하다고 하지만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관심 있는 친구는 그 언리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천천히 배워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